네, 안중근 토마스 이사와 각별한 관계였던 빌렘 신부,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8월 15일자로 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를 펴내셨습니다. 네. 이 빌렘 신부의 편지를 번역해서 책으로 발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연구자들 사이에서 안중근과 빌렘의 관계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빌렘 신부님 관련 편지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안중근 가문과 관련된 편지를 모아보자 해가지고요. 예. 2015년도죠. 2015년도 3월부터 연구소 월간지인 교회와 역사에 한 2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네. 그걸 모아서 이번에 다듬고 사진과 연표를 첨가해가지고 좋은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 빌렘 신부가 남긴 편지 중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편지 26통을 번역하고 주석과 해제까지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신가요? 네, 26통 중에 어떤 거는 좀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냥 뭐 이름 한 번만 나오고 내내 이제 황해도 지역의 배경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20번째 26통 중에 20번째 여순 감옥에서 면회하고 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하며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5년 동안 미사 참례를 못했어도 응답문을 한 구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음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각은 저 멀리 두었습니다. 굉장한 미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미사에 대해서 강론 얘기도 나오고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번역 부분은 사실 기존에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번역한 우리 연구자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편지 버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이번에 아마 좀 다른 버전의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빌렘 신부가 처음에는 일제에 대항하는 조선인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당시 이제 의병 활동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예. 황해도 지역에서 그 의병 활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당시 황해도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황해도 지역에 동학 농민군, 혁명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또 천주교와 비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사에서는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네. 해서교환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항일 의병군 중에는 때로 천주교 신자를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이제 의병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단적으로 선교사가 항일 의병 활동하는 사람을 반대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증언에 의하면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일본군에 피신하는 그러한 혁명군들, 네. 쫓기는 사람들을 의병군들을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의병을 미워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빌렘 신부가 미테일 주교의 허락 없이 안중근 의사를 만났다가 성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에 항의하다가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프랑스 선교사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예. 프랑스 국가 자체가 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은 나라였어요. 네. 아마 프랑스 혁명으로 유명한 국가였기 그렇죠. 때문에 교회와 이 국가의 어떤 갈등 안에서 프랑스는 결국에는 서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네.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돌려주고 정치인들 것은 정치인에게 돌려주자라고
이렇게 중립선언을 한 상태죠. 예. 미텔 주교님께서는 우리 조선교회 박해 상황을 한번 겪었던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은 지금 그나마 얻은 종교 자유가 위험에 처해질 것을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였고, 빌렘 신부님은 자신이 세례를 주고 또 청계동 성당을 함께 일구었던 그 가문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빌렘 신부님은 자신의 의무에 또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이곳 명동성당과에도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이쪽 지역이 안중근 활동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은 이 안중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안태훈 베드로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인연이 있습니다. 예. 예, 안태훈이 이렇게 그 진사로 있으면서요, 황해도 지역에서 동학혁명군들하고 대항하는 그 민군을 지휘하게 돼요. 동학혁명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군량미 한 1000석 정도를, 예. 1000포 정도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군량미로 소모시켜 버려요. 근데 나중에 혁명이 좀 진정이 되면서 그렇죠. 예. 혁명이 진정되면서 그것을 이제 돌려달라고 정부에서 요청하니까 예. 이쪽 명동성당 쪽으로 잠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또 교리를 배우면서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빌렘 신부님이 황해도로 오셨을 때 청계동 공소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1897년이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청계동 본당을 일굴 때 이 안씨 가문이 가장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안중근 이 토마스 청년은 복사를 하면서 아주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교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그 교리관을 갖고 있었고, 예. 그게 안흥칠 역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 빌렘 신부의 나머지 편지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 교회사 연구소 차원에서 추후에 번역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 우리 연구소가 281통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 26통만 번역됐기 때문에 실은 10%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1통뿐 아니라 프랑스 현지에 가서도 편지를 많이 남기셨거든요. 예. 조금 더 수집해가지고 또 빌렘 신부님뿐만 아니라 또 평양에서 활동했던 예. 선교사들 편지들 이렇게 함께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번역해서 자료집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 이게 사실 이 빌렘 신부님 서한집도 2년 전에 번역됐는데 예. 또 다듬고 또 색인을 넣고 하는 과정에서 2, 3년 걸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년 내에 좋은 자료집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와 안중근 의사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빌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